우리나라는 34위를 했습니다. 꼴찌는 면했지만 굉장히 낮은 이제 순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말기암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나요? 제가 수련받는 전공의 때만 해도 네. 대개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중환자실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가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객사라는 거 병원에 임종하시면 객사기 때문에 이건 불효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모시고 가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다들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오히려 중환자실을 모시고 가서 입원하게 되는 이런 게 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제가 보는 가족의 탓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제도화, 문화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죽음이 병원이 아니라 집이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떻게든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70%, 암의 경우는 90%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든요. 네.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지금 저렇게 연명의료를 하는 상태에서는 가족이 지켜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을 맞이하거든요. 그건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보다는 좀 사회가 문화로 바꿔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와중에 연명의료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그 인공호흡기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췄거나 호흡을 하기 힘들 때 기계적으로 도움을 줘서 그 기간을 넘겼을 때 자연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술했다든지 교통사고 나서 일시적으로 호흡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계 장치를 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심장이 박동할 수 있도록 약을 주입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임종에 임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고통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고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많이 논의되는 연명의료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명 의료를 해서 네네.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몇 %나 되나요? 그거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 차이가 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말기 환자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의 경우는 네. 100%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말기는. 이제 심근인간 상태나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유지하다가 갑자기 또 생명을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근인간 상태에서는 인공호흡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말기로 해서 임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통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는 것과 안락사라는 것과 네. 이걸 혼돈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리가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환자가 호흡이 어렵거나 심박수에 그 부정맥이 있다든지 이럴 때 약제 써서 연장을 하지만 이거는 연명으로 지속시키는가 말 거의 결정이지만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기대염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약을 주입시키거나 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그런 의미가 안락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